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허겸 기자입니다. 허겸 기자가 오래간만에 단독 기사를 내놨는데요. 한미 중국 스파이, 부정선거 스파이 작전, 그거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허겸 기자가 그걸 계속해서 내놨었는데 최근에 잠잠해서 굉장한 실망을 주고 가짜 뉴스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을 텐데 드디어 내놨습니다. 제목이요. 윤 대통령 공개하면 한중 간 전쟁, 중간첩단 확인 시사, 이런 내용인데요. 부제목은 한남동 관저 시절 최측근 질문에 답변, 구속 탄핵 심판서 철저 함구 배경 관심, 안병희는 농업박물관 방어원 위장 취업,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과 관련해 그걸 공개하면 한중 간에 전쟁이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기염 당시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단 검거에 관해 확인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측근 인사는 구속 취소돼 풀려난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답변을 전해 들었고, 결국 중국 간첩단 사건은 자기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입을 거쳐 나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왜 계엄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 국민이 원하고 또 재판에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그거는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 터지는 것이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또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어떻게 되나? 라고 묻자 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했다고 한 최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게 외교 문제가 아니면 그럴 게 없다고 속사정을 이해했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한남동에서 좌우익 간의 대치가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자진 출석해 체포 구속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의 성정이 이와 같다면 간첩단 사건을 스스로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본지는 짐작했다. 중국 간첩단 건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 요직과 공화당 중진급 인사들이 지속해서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어떤 구체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정작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 전까지 공식 확인에 나서지 않으면서 많은 한국 국민을 시리에 빠지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 간첩단 사건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그동안 구속, 탄핵 심판 등에서 굳게 함구한 배경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새롭게 측근을 통해 전해지면서 최소한 앞으로 부정선거 규명과 전국 해법 전도를 밟게 할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내정 문제이므로 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 체포 후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 간첩단의 실체 인정에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거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이 부정선거의 주체 세력으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데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거개혁안 입법과 고강도 수사 지시 등 정책적 변화의 조짐을 보여 궁극적으로는 실체 인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관점은 수원 연수원 인근 농업박물관에서 4개월간 위장 취업한 안병희 캡틴 코리아 씨 전망과도 유사하다. 안 씨는 고의로 추정되는 남대문 경찰서 기물 파손으로 구속 수감되기 전 스카이데일리에 미국의 발표는 국제정세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안 씨가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제2생활관이 잘 보이는 농업박물관에서 방어원 복장으로 찍은 사진과 근무 편성표, 안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조직도 사진을 받은 뒤 그가 전하는 첩보를 청취하고 정보 분석팀의 의뢰에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식별 작업을 벌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겨레 등이 공개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있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보다 선거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한편 안 씨를 포함해 본지가 제보한 취재원 8명은 중국 간첩단 체포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본지는 경찰의 1차
피의자 신문 2월 4일에서 취재원이 8명이라고 밝히면서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이때는 안 씨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자청해 스스로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밝히기 전이었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그 밑에 캡처 화면이 있는데 안병희 씨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조직도 이걸 제공했다는 건데요. 이게 있네요. 일부는 이제 가렸는데 안병희 씨 여기 있네. 번호도 있고요. 그러면은 허겸 기자가 그동안에 이제 스카이데일리는 지금 단독 기사를 공개하기 전에 알림 형태 공지사항을 통해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 등 기사 6건에 신문윤리위 경고를 받았다는 거를 그 일주일째 지금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금 이런 기사를 낸 거가 그렇다면 지금 징계를 받았으면서 아마 방송심의라든가 아니면 신문윤리위라든가 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으니까 그런 공지사항을 지금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단독 기사를 낸 거는 그 징계가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였다면 다시 말해서 99명 그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을 한미 합동으로 오키나와로 압송해서 일부는 본토로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 한미 합동 작전이었다. 그 계엄 때 선거연수원 쳐들어간 거 그 뉴스를 지금 계속 내보냈었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또 낸 거는 그럼 그동안의 기사가 가짜는 아닌데 윤리위에서 그건 어디 윤리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징계 알림 그러니까 신문윤리위군요. 신문윤리위에서 보도자료 검증 위반했다. 그런 인정한 게 따른 거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알리는 건데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 왜냐하면 제가 스카이데일리가 아니고 그래서 완벽히 모릅니다만 뭐 저는 이제 전에 들은 얘기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 기사 단독 기사를 보면은 채가 없는 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실체 없이 소설을 스카이데일리가 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안 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재 재판에서 그걸 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까기를 학수고대했는데 그걸 안 까니까 아마 이제 그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서 스카이데일리가 곤궁에 좀 처했는데 그리고선 한참 후에 오늘 4월 16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발 기사를 단독 기사를 이렇게 냈네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문윤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비슷한 뉴스를 또 낸다. 그러면 잘못하다 신문이 폐간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냈겠습니까? 단독 기사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추정을 해볼 때 너무나 디테일하고 그리고 6번에 걸쳐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다 가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상 그 기사가 진짜인 정황이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선관위 연수원을 쳤겠어요? 계엄을 했겠어요? 자신이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감옥도 갔고 아무 첩보도 없이 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계엄하는 날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만났는데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부정선거로 선거 다시 해서 대통령 된 사람. 근데 그 부정선거는 한국의 전자개표기 한국과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정보를 줬다. 그런데 그 팀이 부정선거를 하는 팀이 국제적인 팀이죠. 중국 스파이들인데 한국에서 선거 연수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첩보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유평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질 않으시고 미국에서도 어떤 입장이라든가 후속타가 나오질 않아서 유야무야 되면서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나는 뭘 알지도 못하고 그걸 막 스카이데일리 보도했다고 너 그냥 계속 같이 떠들어대. 임만 넌 가짜 뉴스를 하고 이렇게 욕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터무니없는 보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언젠가는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미국에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선거 연수원 친 거, 계엄군을 거기 제일 많이 보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그냥 눈 감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오늘 16일 전 밤에 지금 녹화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단독 기사가 이렇게 후속으로 나왔네요.
허겸 기자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기자 근성이죠.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는 사훈을 걸고 이게 만약에 가짜뉴스라면 문 닫아야 돼요. 허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카이데일리는 사훈을 걸고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징계를 받았는데 신문윤리위에. 그런데도 또 이렇게 단속 기사를 또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는 그거죠. 이거를 한중간에 전쟁이 될까봐 중국 간첩단, 부정선거 간첩단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하면서도 못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거 비슷하게도 여러분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못 가는 이유는 이걸 까면은 한중간엔 전쟁이고 한미 간에도 전쟁이다. 그걸 트럼프는 교묘히 이용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거래의 어떤 그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조율하느라고 윤 대통령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일종의 엠바고죠. 그러고서는 참고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도 그걸 못 가고 시원하게. 그런데 가이데일리 후겸 기자가 또 왜 이렇게 단독 기사를 냈을까요? 뭔가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정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소스가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큰 작전을 하는데 언론 프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이데일리의 허겸 기자를 언론 프레이의 어떤 메신저로 활용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쓱 이렇게 미리 폭탄 발언을 내놓기 전에 마사지용으로 슬슬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를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빵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빵 터뜨린다든지 그러면 중국하고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나가게끔. 그러면 우리 이봉규 같은 놈들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카드를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 오늘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허겸 기자를 컨택을 한 거 아니냐. 그쪽에서 작전을 펼치는 한미 합동작전 펼치는 데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는데 지금도 또 저를 또 많이 또 욕을 또 할 수 있겠죠.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에 또 너 또 속냐? 또 그리고 선동하냐? 중국 간첩단 얘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연수원을 제일 많이 본인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들어갔을까요? 어설픈 정보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계엄을 했을까요? 뭐 결정적인 거 있으니까 계엄을 했고 그리고 선거연수원을 들어갔지. 그냥 막연하게 들어갔을까요? 거기 가면 있을 거야. 중국 간첩단 비슷한 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연수원에? 그렇게 무모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를 했어요. 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인할 때 혹시 화면에 보시는 거 있죠? 사인을 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써고선 있잖아요. 윤 대통령 이름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 피리어드 비슷하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마침을 해요. 윤석열 쓴 다음에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그런 성격이거든요. 정리. 근데 여태 정리를 못했잖아요. 그걸로 계엄했는데 선거 부정선거 잡느라고 계엄하고 선관위 연수원 쳤는데 아무것도 못 내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끝낼 뿐인가?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제 오늘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논평한 거 들으신 분들 알지만 제가 윤 대통령한테 주문을 했잖아요. 부탁을 드렸잖아요. 없던 걸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영웅의 반열에 가시려면 이걸 중국 눈치 보고 까셔라.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런 다가 나온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이게 흐름이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안 하고 또 선거에서 부정선거 또 당하면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이걸 밝히지 못해서 또 부정선거 당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까요? 윤 대통령을. 용감하게 계엄은 했지만 마지막엔 부정선거 밝히는 데는 비겁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거기까지는 못 터뜨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서. 그걸 참을 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이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엄을 왜 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거연수원을 쳤는지 선거연수원 친 거는 팩트잖아요. 그거는 선관위하고 선거연수원 친 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면 왜 선거연수원까지 쳤는지 또 왜 선관위도 쳤는지 선관위 친 건 그렇다고 그래. 저 부정선거 잡으려고 그래. 왜 연수원을 들이닥쳤는지 거기 제일 많은 인원 해명이 안 됐잖아요. 기다려보시죠. 대통령님 선거 전에 선거 부정선거 당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언제나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고 70살 80살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한 행동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응원할 거예요. 80, 90이 돼도 그분을. 그런데 영웅이 되시려면 여기서 중국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충성. 그러면 또 어떤 놈들은 야 실체도 없는 건 너 자꾸 희망 고문해 이런데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또 소개하는 거고요. 그런 정황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은 평론가의 영역이에요. 분석이나 추리도 추론도 전망도 평론가의 영역이에요. 충성 믿어봅니다.